안녕하세요. 일본 온천 여행 저자 인페인터 글로벌의 박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천을 굉장히 좋아해서 온천을 찾아다니는 취미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온천이 많은 일본 전국으로 온천 취재도 하게 되고 일본 온천 여행이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온천이 어디가 좋은지 좀 추천을 해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직접 경험한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천 여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산, 강, 바다 어디든 가면 다양한 성분과 색깔, 냄새의 온천이 있습니다. 일본 전국의 온천이 27,300개 정도 원천이 있고요. 그 원천 중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온천이 17,2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온천은 기본적으로 25도 이상의 단순천이 많고요. 한국 온천보다 일본 온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존 물질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다양한 온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도 오렌지빛 온천도 있고 우유빛 온천도 있고 투명한 온천도 있고요. 그리고 녹색빛이 나는 온천도 있습니다. 일본 온천을 가면 유독 그 학이 다리를 낳았다, 뭐 백로가 다리를 낳았다 이런 온천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용존 물질에 따라서 화학 효과가 있고 화학 성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도 이용을 하면서 많은 그 온천 치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천 장소에 숙박 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숙박도 하면서 온천 요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료칸이나 이런 전통적인 숙박 문화도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온천을 이용을 하면 다양한 성분의 온천을 이용하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숙박 시설도 체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본 온천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천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서 10종류의 온천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로 해서 이 수소이온 농도가 피부 미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산성, 알칼리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온천들을 온천 분석표라고 해서 고유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일본 온천에는 이 특정 성분이 있는 19개의 이 물질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포함되어 있는 종류와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온천을 10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특정 성분을 보면 수소, 유황,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 철이온, 요오드이온, 그리고 염화물 이온, 황산 이온도 있고요. 그리고 라듐이나 유리탄산, 메타케이산 뭐 이런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이 규정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화학 성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서 온천으로 분류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25도 이상인데 이 포함되어 있는 용량이 기준치 이상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단순천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외 나머지의 9개가 주요 성분에 따라서 온천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많은 온천은 단순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온천이 염화물천이고 유황온천인데 유황온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 원천 1kg 안에 2mg 이상의 유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유황온천이라고 합니다. 이 유황온천이 산소에 노출이 되면 백색 유백 색깔, 그러니까 우유빛깔이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유황 온천을 이용을 하면 피부 미용이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유황 온천이 큐슈에 있는 쿠마모토 현에 있는 쿠로카와 온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kg의 이 온천수에 철 이온이 20mg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철분 온천,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함철천 온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철분 온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적황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구스름한 온천이다 그러면 철분이 좀 함유된 온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온천, 철분 온천은 효고현에 있는 아리마 온천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오모리현에 있는 후로우시 온천도 철분이 많이 포함된 온천입니다. 그리고 철분이 많이 포함된 온천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나 아니면 부인병 이런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1kg의 용적 물질이 1kg의 이 온천수 안에 1000mg 이상의 용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용적 물질 중에서 주 성분이 탄산수소 이온인 경우에는 탄산수소 식염천이라고 하고 주 성분이 염화물 이온이면 염화물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염화물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온 효과나 그리고 살균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피부 질환이나 아니면 부인병 그리고 어깨 결림 뭐 이런 데 도움이 되고요. 대표적인 염화물천 온천이 이 효고현의 키노사키 온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듐천 같은 경우는 미세한 자연 방사능을 포함한 온천인데요. 이 라듐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화학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온천들이 많거든요.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온천을 치료 목적으로 좀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치료의 온천으로 유명한 곳들이 라듐 온천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키타현의 타마가와 온천이라든지 미사사 온천, 도토리현에 있는데요. 이런 미사사 온천이 라듐 강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소이온 농도는 저희가 pH라고 해서 수소이온 농도 수치를 표시할 때 이야기하는 단위인데요. 사람 피부가 pH 4.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이라고 하는데 pH 숫자가 낮아지면 산성도에 가까워지고 높아지면 알카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레몬 같은 경우에 pH 2.5 정도 되거든요. 레몬 굉장히 시잖아요. 근데 아키타현에 있는 타마가와 온천 같은 경우에 pH 1.2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산성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치료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군마현의 쿠사츠 온천도 pH 1.6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균력이 높은 강산성 온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카리로 가면 pH가 이제 숫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카리로 가면 갈수록 세균력이 세정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의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온천을 하고 나면 좀 미끌미끌하고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정력이 좋은 온천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대부분 일본 온천에 가서 우리 온천은 미인 온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좀 알카리성 온천이 많고요. 대표적인 알카리성 온천이 큐슈에 있는 사가현에 있는 우레시노 온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는 모든 온천에서 온천 성분을 분석한 온천 분석표라는 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요. 온천을 가시면 그 탈의실이 있는데 앞에 온천 분석표가 붙어 있어요. 이제 그 분석표 안에는 여기 온천은 어디 위치가 어떻고 무슨 온천이고 그리고 원천의 그 온도가 몇 도 정도이고 그다음에 그 성분이 아까 용존 물질 말씀드렸는데 그 용존 물질들이 어느 정도 분량으로 들어있는지 그 분석되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온천이 어떤 온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성 온천이면서 유황 온천이다. 뭐 이런 명칭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온천 분석을 10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전문 분석기관에서 의뢰해서 분석을 받아야 되고 이 분석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온천 마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직접 대표적인 온천 마을을 다니면서 취재한 곳 39곳을 소개한 저희 일본 온천 여행 책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장소를 몇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